최강스카이 입시연구소 김소장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 고교선택 임무서 4탄 예비고1을 위한 고1 입시 로드맵 편입니다. 고교선택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바로 시작해야 하는 게 겨울방학 예비고1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가, 그리고 실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우리 애들이 어떤 식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안내해드리는 내용으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우리 예비고1인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려면 우선 입시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제 크게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수능 전형으로 구별을 할 수 있고, 교과는 내신 등급만 반영하는 거고요. 이제 종합은 생활기록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이제 학교의 등 전체를 반영한다. 그리고 수능은 이제 수능 과목만을 통해서 반영하는 전형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만 앞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을 좀 무난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일단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죠. 교과와 비교과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교과라고 하는 영역은 내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저는 이 네 가지를 잘하면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이제 학교 수업이에요.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무조건 내신 등급을 만드는 1번, 첫 번째 방법입니다. 특히 수업 시간 내용을 잘 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죠. 지필고사하고 수행평가가 전부 이 수업 시간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발표와 보고서 활동도 수업 시간에 진행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학교 수업을 통해서 교과 영역 그리고 비교과 영역 중에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전부 이 학교 수업을 한다는 거죠. 학교 수업 시간에 자지 말고 집중하고 수업을 듣는 태도와 자세를 잘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이러한 학교 수업이 잘 이행이 됐다? 그러면 집에 와서 그날 학교 수업 내용에 대해서 복습 과정을 충실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저는 평소 매일 꾸준히 최소 1시간 이상 학교 수업 내용에 대해서 복습 중심으로 학습을 꼭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고교 내신 성적 상승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준다. 이거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과정에 비해서 고등학교 과정이 양이 거의 2배가 넘어요. 양이 2배가 넘고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즉 중학교 때는 소위 얘기하는 학원에서만 공부한 걸로도 점수를 맞춰올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는 학원에서만 공부한 걸로는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내 상황을 유지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역량을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떤 식으로든 훈련을 해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다음은 이제 실질적으로 교과에 큰 영향을 끼치는 수행평가와 지필고사에 대한 얘기인데, 자, 수행평가는 교과 세특이라고 하는 영역과 종합평가에도 큰 영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되고, 지필고사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죠. 바로 시험. 시험 무조건 잘 봐야 되는 거죠. 전과목 학업 역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잘하면 교과 영역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잘 해낸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다. 자, 비교과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형적인 종합전형 평가를 하는 대부분의 요소가 이 비교과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영향을 끼치는데,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목 세부특기 내용, 행동특성민 발달사항이라고 하는 세 가지 분야가 비교과의 핵심이에요. 창의적 체험활동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로와 맞는 활동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나 진로 활동을 합니다. 요게 핵심. 대신에 어떤 구체적인 특정 진로는 설정하지 않는다. 1학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1학년 때부터 학교 선생님, 교사야, 뭐 나는 의사야, 뭐 약사야, 이런 식의 구체적인 직업을 설정하게 되면 진로 활동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학교가 그러한 모든 진로 활동을 다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종합전형 대비해서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하는 거는 2학년 아니면 3학년 때 하는 거지 1학년 때 절대 하지 말자. 그러니까 큰 틀, 계열 정도, 문과 계열이냐, 이과 계열이냐, 뭐 공학 계열이냐, 요 정도로 세팅을 해서 활동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동아리를 선택할 때 심화 탐구나 보고서 활동이 가능하면 더 좋습니다. 자, 세특은 과목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수업,
그리고 시험, 수행평가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원 역량에 대해서 작성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열심히 수업 듣고 수행평가 집필고사 잘 보면 그만큼 잘 써주십니다. 행동특성 및 발달사항은 이 선생님이 1년간의 학급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 학생의 인성, 이 학생이 잘하는 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어주시는 건데, 이거를 잘 하려면 일단 학급 활동을 열심히 하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되게 좋으면 행동특성 및 발달사항은 큰 문제 없이 다들 잘 써주십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전형 자체가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결국 학교 생활 및 공부를 잘했을 때 선생님들의 평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생활기록부에 드러나게 되니까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종합전형의 중요한 1순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과가 잘 되어 있으면 비교과도 따라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의 평가 요소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봉사, 수상경력, 영재교육, 발명교육, 진로기재, 독서 같은 거였는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우리 아이들의 대학 입시 전형에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자동 출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다 해야 돼. 이런 것들만 그냥 하시면 되는. 그러니까 딱히 따로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해갖고 뭘 하나 더 할 거면 그 시간과 그 노력을 공부에다 전념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반고가 종합전형으로는 가장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고에 갔는데 내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가겠다라는 전략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건 내가 평상시 교과나 다른 걸 열심히 했을 때 따라오는 부가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일종의 선물 보따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 그 정도의 활동을 하라는 거지 부가돼서 활동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신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 정도는 꼭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실제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학사 일정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 활동들을 좀 대입해서 보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행평가들이 전 과목에서 몰려서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자마자 중학교처럼 놀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시험이 끝나면 바로 시험이, 매번 수행평가가 날라오면 미루지 말고 꼬박꼬박 잘 해내야 된다. 안 그러면 새벽에 3시, 4시까지 매일 날밤 새면서 수행평가 한다고 맛이 가는 걸 우리 어머님들이 아침마다 보셔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맞이하지 말자. 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요거겠죠?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등급 등을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 요소로 반영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수행평가하고 이제 평상시 수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아리 활동, 교내 활동, 진로 활동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소위 얘기하는 종합전형에 필요한 발전 가능성, 세부 특기 내용, 그리고 전공 적합성, 인성, 행동 특성 및 발달상, 이런 부분에 다 반영들이 된다. 이제 실질적으로 입시와 관련된 직접적인 전형들, 이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수능 전형이라고 하는 이 전형은 그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부터 바로 시작해서 선행학습 하시는 겁니다. 이번 겨울방학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최소 1학기 과정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에 대한 선행 과정은 다 끝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이제 교과 전형의 시작이라 보시면 되고, 자,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 생활 내내 꾸준히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써주는 내용이 그 팀 활동을 했으면 팀원 모두가 똑같은 내용을 써주기 때문에 남들만큼만 너무 빡세게 하려 하지 말고, 나서서 하지 말고 남들만큼만 해도 생활 기록부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기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능학습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하지 마세요. 1학년은 무조건 내신입니다. 그럼 수능학습 언제부터 하냐? 2학년부터. 그러니까 2학년 들어가서부터 하셔도 됩니다. 대다수 수능을 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언제 준비를 하냐? 2학년 2학기가 가장 빨라요. 주로 되게 겨울방학 들어가야지만 이제 수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들이 2학년 들어갔을 때부터 수능 기준을 조금 한다? 늦는 게 아니죠. 훨씬 빨리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앞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2학년부터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학교에서 수능학습 과목 공부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꼭 수능에 적합화되어 있는 학원까지 연계해서 수능은 학교와 학원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 이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죠. 요걸로 이제 오늘 내용을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방학 동안 저는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이 네 과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는 어휘 문법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 독해 문제집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법, 거기에 이제 독해 학습까지, 그리고 인강까지 접목을 해서 공부를 하겠다 한다면 EBSI에 영어 관련 인강들이 그 레벨별로 해서 인강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에 맞는 인강을 활용하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 싶고요. 수학도 중등 수학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중학교 수학 과정이 완성됐다라면 바로 수학상 선행을 하시고, 내 아이가 아직 중학교 수학 과정이 완성이 안 된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수학상 선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수학은 중학교 과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과정 넘어가면 되게 힘듭니다. 무조건 앞에 있었던 과정들이 다 클리어 돼야지만 다음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커리큘럼이 짜져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꼭 중학교 과정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고등수학 과정 선행으로 연결할 수 있게, 그리고 똑같이 EBSI 인강에 보시면 수학도 수학과 관련한 인강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 그 인강들을 좀 활용하시면 집에서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신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고등 예비과정 문제집이 있어요. 이 고등 예비과정 문제집을 활용하시고, 이 문제집 푸실 때 같이 접목하면 좋은 게 EBSI에 보면 국어에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인강이 있습니다. 이 인강이 예비 고1 과정 중에 가장 좋은 인강입니다. 이걸 활용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과학은 이제 오트라고 하는 통합 과학 교재를 일반적으로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활용해서 과학 선행을 하시고, EBSI에 통합과학 관련되어 있는 기본, 기초, 개념 학습 인강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활용을 해서 이 오트하고 같이 접목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네 과목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입학 전까지의 고교에 대한 예습 과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잘 되어 있으면 바로 첫 스타트라고 하는 1학기 첫 중간고사에서 진짜 내신 경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오늘 고교 선택 입문서 제4탄 고1 과정에 대한 1학년 로드맵 및 이번 겨울방학 선행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12월에서 2월까지 이 기간이 고교 3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란 말이 있죠. 첫 내신을 잘 만들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점.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을 다시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계속 아이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먹을 수 있게 계속 이끌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편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보다는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관련된 이 고교 선택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계속 찍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에 뭐 제목이 떴다라고 하면은 참고해 주세요. 참고 안 해도 될 만한 내용들은 안 보셔도 좋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 이거는 좀 봐야 되겠다 싶은 내용들은 계속 좀 구독하셔가지고 계속 내용을 좀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